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환율도 증시도 수급도 꼬여버린 먹구름이 끼어진 장시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쇼와 함께 그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도 기대되고 오늘의 유머도 기대되는데요. 지난 시간 배워본 내용 잠깐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저번 시간에 먼저 배운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시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종목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요게 보이는 저점이죠. 저점을 잡는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날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적적인 부분 1조 9천억이 납품이 됐다, 수주가 되었다는 소식 자체, 그러면 그만큼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자체가 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90%가 넘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만약에 우리가 28,000원에만 샀다고 하더라도 3만원대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 빠지더라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요. 자, 한 가지 종목을 더 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웨이브 일렉트로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캔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캔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다. 캔들의 비밀편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더 간다. 더 갈 것이냐. 더 간다. 더 가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도 이런 종목들 1개, 2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의 숨은 뜻, 고양이 아니죠. 매매 동향의 숨은 뜻, 숨겨진 2인치를 찾아랍니다. 2인치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염려를 하시고요. 네. 유머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예, 긴장을 푸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앞바다 반대말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네. 자, 정답은 바로 인천 엄마다입니다. 예. 아빠다고 엄마다가 되겠죠. 아. 자, 네. 날씨가 추운 와중에 네. 제가 좀 더 춥게 해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긴장을 푸시고 오늘도 마음은 가볍게 대신 머리는 무겁게 하시면서 대신 또렷하게 쳐다보시고 눈에 힘을 빡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하는데요. 매매 동향이죠, 말 그대로. 이거를 보시는 방법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에 우리가 흔히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유추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나마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보죠.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기관 안에는
많은 수급들이 다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누구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떨어졌냐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자,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제는 샀고 오늘은 팔았죠. 외국인의 매도세도 분명히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 게 맞겠고요. 대신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아셔야 되는데 기관은 샀지만 거기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투신권이 매도세를 보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숨겨진 2인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투신이 매도세로 들어서면 시장 자체가 지금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장세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기관이라는 거. 기관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 기관 장세구나. 기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구나를 파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친숙하게 고스톱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스톱은 우리가 3명이 치죠. 3명이 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은 아니더라도 무패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도 똑같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고스톱을 친다면 우리는 외국인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기관의 성격이 어떻고 기관은 누군지를 아시면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은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분류.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진정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에 국적이 있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여타의 다른 부류의 외국인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자, 이거 뭐 비속어인데요. 검은머리 말 그대로 저처럼 이렇게 겉에서 보면 한국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 국적을. 저는 토종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주식에 참여를 하게 되면 외국인, 아까 전에 매매 동향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볼 수 있는 점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작전주죠. 그리고 세력주. 자주 나타나는 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분명히 샀는데 주가는 왜 빠질까? 그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시가총액이 낮은 곳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타난다는 거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한 개를 드릴게요. 네. 이 외국인이 맞냐 아니면 정말 이 외국인이냐 구별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인터넷에 HTS에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매매 동향을 보실 때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억이죠. 1억 이상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로. 중요한 건 순매수죠. 그러면 HTS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화면에는요. 100만 원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1억이 거래가 됐다면 순매수 1억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10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구별을 하자. 만약에 100억이 1억이 안 들어와 있는 그런
뭐 매매 동향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검은머리인가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노랑머리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을 뜻하겠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여기 외국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토종 외국인과 검은 머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매매를 할까? 자, 우리가 외국인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 모멘텀이죠. 추종하는 스타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약에 파동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는 일봉의 단파동을 보겠지만 우리는 이 한 군데만 보죠. 개인은. 하지만 외국인은 이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는 돈의 규모가 작지만 외국인은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고점에서 팔면, 하루 만에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짧게 보고. 그러면 당연히 시세 자기들도 물량을 다 넘길 수도 없겠고 당연히 하한가로 가겠죠. 누구한테는 조금씩 넘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일봉상을 보지 마시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장기적 관점에서 연간 사이클을 보고 매매한다. 자, 경기 민감주 중에서 화학주는 조금 부정적이다. 대신에 철강주는 괜찮다. 바로 연간 사이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지금 만약에 철강주가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연간 사이클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기아차, 현대차, 외국인이 매매를 할 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연간 사이클을 다 하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은 그 고점에서 많은 매도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 점을 꼭 파악을 하시고 외국인을 따라잡는데 단기적인 일봉만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다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한다. 이 말 같은 경우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왜 이 말이 헷갈리냐? 매수는 다 적극적이지 왜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이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가 있냐? 제가 예를 들어 상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화면에 지금 보면 크게가 안 되네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는 매수 호가죠. 여기 밑에는 매도 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를 사진 않죠. 대신에 외국인은 위에 거를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겠지만 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식은 위에 거를 사야지 올라가죠. 밑에 아무리 많이 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매도 단가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에 거를 체결을 해야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고요. 밑에 거를 체결하면 받쳐주는 것밖에 안 되죠. 요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하는 거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외국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외국인의 특징은 어떠냐? 우리가 외국인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검은 머리냐 아니면 정말 외국인이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00, 100을 꼭 매매 동향에서 확인하자. 두 번째는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봉보다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서 외국인 따라잡기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 우리가 기관 투자자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기금, 말 쉽죠. 연금과 기금이 합치면 연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기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투신. 투신은 바로 투자신탁의 줄임말입니다. 대신 투자자문사는 제외라는 게 중요하겠죠. 투신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죠.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 자, 지금 방금 TV를 켜신 저쪽 뒤에 계시는 52살의 김모 씨. 예, 잘 보세요. 우정사업본부는 바로 우체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중 공공기관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투자자문사의 고유 자산을 뜻하는 게 바로 금융투자죠. 요 점을 기억을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에서도 연기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 중요하고 금융투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투신권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적을 아는 게 중요한 시간이고요. 적을 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 자, 기계적인 매매 그리고 시스템 매매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걸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운용자금이라든지 운용기간, 성과평가 척도에 따라 전략이 바뀐다. 회사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야지 좋습니다.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그만큼 사고 파는 거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손절매 스타일이 기관 투자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성과평가 척도에 따라 당연히 누구나 다 수익률을 내고 싶어 합니다. 맞죠? 하지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자기 돈은 아니겠죠. 위탁받은 자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팔 때 정말 한 호가라도 위에서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아, 10,000원에 팔까? 11,100원에 팔까? 결국에는 100원 차이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10,000원에서 11,100원 왔다 갔다. 그리고 9,990원은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무너질 것 같잖아요. 대신 그 11,100원에 팔았을 때 그 희열감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던집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 자체가 기관 특징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코스닥의 스몰캡 매매 주를 이뤘다. 자, 파라다이스가 시총 2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이 엄청 달렸습니다. 전자결제주 뒤따라서 달렸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총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SM도 시총 1조가 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게 올려놓고 팰 때는 어떻게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위에 단가에서 팔고 싶 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올렸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다가 쉽게 던지는 겁니다. 요런 특징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 오늘 매도를 쳤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일 되면 좀 덜 팔겠지. 아니겠죠. 오늘 매도를 쳤으니까 내일도 더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에 팔 수는 없습니다. 머리에 팔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깨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1,100원에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00원에 팔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9,000원 밑으로 안 내려갔을 때 팔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호가 한 개 한 개에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흰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좀 더 빠지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매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특징을 아시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좀 더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다면 기관 투자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봉도 보자. 하루에 어떻습니까? 7%도 올릴 수 있고 8%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상한가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주봉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일봉으로 잡자.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자, 그러면 여기서 기관 투자자 다시 정리하면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패대기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려고 타이밍을 잡으려면 일봉을 꼭 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았습니다. 적을 알았으면 그러면 나를 알아야겠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알기 위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죠? 내가 사면 주가가 내려가더라. 방금 제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무릎팍을 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 같죠? 예, 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개미들의 특징이고요. 내가 팔면 올라가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당연하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달려가는 말, 그리고 달려가는 기관차에 올라타기 때문에 이제는 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쉬어 있는 상태를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미들의 특징은 개인들의 특징은 이렇지만 나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개인들의 특징을 알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거랑 또 다르게 해봐야지. 이게 바로 역발상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요를 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번 혼자 생각해보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예, 정신을 좀 더 차리시고요.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자, 순매수, 매수, 매도? 여기 보면 화면에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고를 수 있겠고 수량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단주, 천주 단위죠. 요거는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뭐 지금 또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일렉트로라고 해서 있었는데 기관에서 177 그리고 167에 들어왔습니다. 자, 단위는 100만 원 단위죠. 그러면 1억 7천 그래 1억 6천이 들어왔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화면은 순매수 화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매수라는 뜻을 한번 같이 보면요. 말 그대로 순매수는 뭐 매수에서 매도를 빼든지
그리고 순매도는 매도에서 매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거는 1억 7천 그리고 1억 6천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순매수가 잡혔다면 매수는 얼마일까? 그리고 매도는 얼마일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제가 똑같은 화면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화면이죠. 순매수 지금 177, 167이구나. 아, 기관에서 들어왔구나. 매수를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이 177 그리고 167. 자, 무슨 말입니까?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매도는 없다는 얘기죠. 매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매도는 깨끗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구나. 신규적으로 누가 샀구나. 맞죠? 근데 어디에서 샀냐? 하단에서 산 게 아니죠. 상단에서 샀습니다. 상단에서 샀단 말이에요. 신규 매수가 상단에 들어왔는데 신규 매수였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려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상에 또 평균 단가 좀 너무 높죠. 자, 요런 종목군을 또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있었다가 첫 번째고, 여기에 보면 바닥을 또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한 12월 달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맞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12월 달에서 1월 초까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지를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지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12월 달 보면 지금 12월 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 초까지죠. 뭐 일단은 연기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는 게 좀 보이고요. 대신 외국인은 큰 매도를 좀 많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박스권은 돌파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투신권이 많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온 거, 그만큼 기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형주는 여러 가지 투신이라든지 기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만큼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은 상황이라면 그냥 털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순매수는 매수와 매도의 차이죠. 그러면 신규적으로 지금 돈을 투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은 어떤 매매를 한다고 했죠? 당연히 시스템 매매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의 매매를 많이 하고 대신 성과 척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가 많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들어오는구나, 지지를 잡아주는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은 산다는 것에 의미를 좀 더 두고 우리가 매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인데요. 자,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많은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을, 그리고 보험권. 보험권이 특히 매도가 상당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적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추가적으로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단계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지지를 해줬던 게 보험권이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도 내가 올라가는 거는 보고 사야 안 되겠나 했을 때 공시가 터지는 날 여기를 또 지지를 해주네? 샀으면 됐겠죠. 근데 여기 또 못 샀습니다. 한 번 더, 돌다리는 3번까지 두드려 봐야 되고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하죠. 한 번 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다시 공시가 터졌는 날 누가 올리고 있다고요? 기관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공시를 보고 난 다음에 지지를 그래 요번에는 한번 투자를 해보자 받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사도 너무 꼭지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 지지를 받게 했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한 가지 종목을 더 보면요.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화면인데요. 일봉상의 한번 화면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박스권 돌파했는 것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박스권 일단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상당한 거래량이 음봉, 양봉이지만 지금 뭐라고 했죠? 예전에 제가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여기 위에는 저항 구간이 되겠다. 여기도 이렇게는 저항이 되겠다.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을 돌파를 할 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뭘까요? 누가 올리고 있느냐? 누가 올리고 있느냐? 수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 보험권에서도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최근 들어서 매수는 많이 잡히는데 매도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에는 볼 필요가 없죠. 제가 100, 100 밑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개인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개인은 뭐 팔고 있죠. 그 상황에서 기관이 사고 있구나. 순매수입니다. 지금 하면은. 보험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구나. 매도는 얼마 하는지 한번 봐야지. 이게 혹시나 페이크가 아닌가. 나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닌가. 우리 지금 이 화면이 매도 화면인데요. 방금 2분 정도 놀라신 것 같아요. 개인이 개인은 엄청 많이 팔고 있었죠.
대신 보험은 헷갈리시죠? 아까 매수였는데요. 예. 네.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매도를 보니까 매도가 없습니다. 예. 매도가 없습니다. 투신권은 파는 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보험은 매수랑 순매수랑 똑같죠, 지금. 네. 예.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뭐냐? 유추를 해봐야겠죠. 왜 이렇지? 왜 이럴까? 1월 4일, 1월 5일이죠. 1월 7일이네요. 1월 7일부터 지금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1월 7일이라고 했죠. 1월 7일이면 여기죠. 네. 여기인데요. 1월 7일 날 40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 크게 들어왔는데 박스권입니다. 맞죠? 박스권. 제가 여기는 저항 구간이라고 캔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고개를 뚫고 올라갈 때 매도가 나타나느냐?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나타나느냐? 예, 매수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순매수는 어떠냐? 매수랑 순매수랑 똑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순매수를 했다는 거, 예? 미리 조금이라도 봤더라면 알 수가 있었겠죠. 순매수가 들어가는데 매도는 없고, 갈라 하나?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박스권은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죠. 그만큼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주식은 안 이러면 언젠가는 또 크게 먹을 수 있겠고 또 현재 진행형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더 크게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긴 차트에서 하단에 뚫을 때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꾸준히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에 또 뚫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은 뚫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 옳은 것만 얘기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가 예전에 네. LG화학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바로 어닝 쇼크였는데요. 어닝 쇼크죠. 빠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코피 난다 하죠. 코피 나는데 이제 파란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코피 났습니다. 파란피로.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만약에 잡을 때 요거를 한 번 더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신규적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손바뀜으로 팔고 나가는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횡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손바뀜이 들어왔는 거죠. 이거는.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1년도에 한번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이면 우리가 재작년이죠. 네. 벌써. 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일단 순매수로 먼저 정보를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1년 11월 15일에서 더 떨어졌다가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죠. 아까 전에 차트가. 자, 2011년 11월 15일 부근에 한번 보시면 순매수입니다. 저점을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은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더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더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벽 자체는 다 개인의 물량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는 과정에 행보를 할 때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겠죠. 그게 바로 12월 달이었습니다. 자, 12월 달이 되자마자 외국인이 11월 말부터 저점을 어느 정도는 손바뀜으로 잡아주죠. 많이 팔기도 하는데 많이 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많이 팔고 있죠. 대신 연기금도 똑같은 외국인이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은 팔죠. 대신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잡아줄 때 연기금과 기관도 똑같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매도율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지금 어떻게 많은 매도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신규적인 세력이 들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꼭 대형주가 아니라 저점을 잡는 데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까지 한 개씩 6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6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가지씩은 꼭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확률을 다 이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달라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또 다음 시간에도 7번째가 또 나가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6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일단은 6번을 돌려보시고 동영상을 클릭해서 집에서 재방송은 11시입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 7번째 기술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상로 전문가의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이상로 전문가의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밀리면서 1960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당분간 이런 하락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래도 오늘 흰머리가 엄청나게 늘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네. 상당히.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발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폭탄이 한 개 더 있었죠. 바로 애플이 또 우리나라에 타격을 좀 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중국에서는 또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조업 관리자 지수, AB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만큼 철강주가 강세를 보인 오늘 하루였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굳이 우리가 전략을 꼽는다면 낙폭과대가 아직까지 유의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내일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면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보시면 매도를 그만큼 많이 하는 와중에도
바로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아직까지 탄력성이 많은 시장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기대가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금융주는 특징이 지금 낙폭과대가 심하고 그 대신에 재무 건전성이 지금은 좀 더 확보가 됐고 그만큼 글로벌적인 악재가 없다는 부분이 강점이겠고요. 그런 부분이 외국인의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자연스럽게 뭐 전기전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업종에 모여있던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나타나는 기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면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의 상의 화면인데요. 일단은 지금 올라오는 부분 자체를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만 지지를 못 시키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보이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공 그만큼 구멍 공기구멍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갭이 많았습니다. 3번의 갭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갭은 메꾸고 지금 메꿨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하단까지 보이는 자리죠. 그래서 1930포인트까지도 보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조금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회의 땅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기회의 땅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시즌이 끝나야 됩니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걸 알면서 지금 산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실적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개별주가 많은 그런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녹록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금요일 끝나고 월요일 다시 우리 희망을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중국 모멘텀이 불어오기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전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4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